요양원 스캔들 70대들의 위험한 게임 1장 전설의 등장 2025년 봄 서울 근교 실버힐스 고급 요양원 오늘 신규 입주자가 오신대요. 그것도 엄청난 분이. 간호사들이 수군거렸다. 누군데요? 배우 출신이래요. 옛날에 엄청 유명했던. 오후 2시 고급 세단이 요양원 앞에 멈췄다. 차에서 내린 여자 이화영 72세 선글라스를 벗자 드러난 얼굴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아름다웠다. 우아한 자태, 고든 자세 1970년대를 풍미했던 톱스타 이화영 그녀가 이곳에 온 것이다. 어서 오세요 이화영 선생님. 원장이 직접 마중 나왔다. 화영은 요양원을 둘러봤다. 시설이 좋네요. 최고급 요양원입니다. 선생님께 딱 맞는 곳이죠. 화영은 2층 스위트룸으로 안내받았다. 넓은 방, 개인 욕실, 발코니까지. 마음에 드세요? 그런대로 화영은 짐을 풀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주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특히 남자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장 세 남자의 시선. 저녁 식사 시간. 화영이 식당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저분이 배우 이화영? 우와, 실물이 더 예쁘네. 나이가 몇인데 저렇게 젊어 보여. 테이블 구석, 세 남자가 화영을 주시했다. 첫 번째, 박정수 74세. 전직 흉부외과 의사. 은퇴 후 아내를 잃고 이곳에 입주했다. 지적이고 신사적인 외모. 두 번째, 강철민 73세. 건설회사 사장 출신.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자식들과 사이가 안 좋아 혼자 이곳에 왔다.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 세 번째, 윤태호 71세. 전직 대학 교수. 철학과 교수였다. 부인이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온화하고 지적인 분위기. 세 남자 모두 요양원에서 인기 있는 어르신들이었다. 그리고 모두 독신이었다. 저 여자, 화영이 맞나? 정수가 중얼거렸다. 철민이 물었다. 아는 사이야? 옛날에. 정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태호도 화영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의 손이 떨렸다. 설마. 세 남자 모두 화영을 알고 있었다. 3장 50년 전의 비밀. 그날 밤 화영은 일기를 썼다. 실버힐스 요양원. 여기서 인생을 정리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줄도. 1974년 여름. 화영은 20대 신인 배우였다. 그녀 주변에는 세 남자가 있었다. 의대생 박정수 마이너스 화영의 매니저 오빠의 친구. 화영이 아플 때마다 돌봐줬다. 조용히 화영을 사랑했다. 사업가의 아들 강철민 마이너스 화영의 영화 스폰서. 돈으로 화영을 후원하며 접근했다. 거칠지만 열정적이었다. 대학원생 윤태호 마이너스 화영이 다니던 연기 아카데미 강사. 화영에게 연기를 가르쳤다. 지적인 대화를 나눴다. 세 남자 모두 화영에게 프로포즈했다. 하지만 화영은 모두 거절했다. 미안해요. 전 지금 사랑할 수 없어요. 연기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화영은 스타가 되었다. 세 남자는 그녀 곁을 떠났다. 각자의 삶을 살았다. 결혼하고 자식 낳고 늙었다. 50년 후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다. 사장 제외. 다음날 아침 정원. 화영이 산책하고 있었다. 정수가 다가왔다. 화영씨, 오랜만입니다. 화영은 선글라스를 벗었다. 정수씨? 박정수씨 맞죠? 네. 기억하시네요. 물론이죠. 어떻게 잊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여기 언제부터 계셨어요? 3년 됐어요. 아내가 떠나고 혼자 있기 싫어서. 자녀분들은? 미국에 있어요. 바빠서 자주 못 와요. 잠시 침묵. 화영 씨는 결혼 안 하셨죠? 네. 연기가 남편이었어요. 정수는 화영의 손을 보았다. 왼손 약지, 반지가 없었다. 후회 안 해요? 혼자 사는 거. 가끔은요. 근데 정수 씨는? 결혼했으면서 왜 여기 혼자? 사랑 없는 결혼이었어요. 평생. 화영은 정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50년 전의 그 눈빛이 있었다. 오장 경쟁의 시작. 점심시간 식당. 화영이 식사하는데 철민이 자리에 앉았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어머, 누구세요? 강철민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화영은 깜짝 놀랐다. 철민 씨? 세상에. 오랜만입니다. 50년 만인가요? 그러게요. 어떻게 여기에? 자식들이 날 여기 버렸어요. 요양원에 쳐넣고 돈만 보내주죠. 철민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화영 씨를 여기서 만나니 다행이네요. 아직도 예쁘시네요. 전설은 역시 전설이야. 철민의 눈빛이 50년 전처럼 뜨거웠다. 그때 태호가 다가왔다. 화영 씨, 오랜만입니다. 태호 교수님. 아직도 교수님이라 부르시네요. 이제 그냥 태호라고 불러요. 세 남자가 한 테이블에 모였다. 그리고 서로를 확인했다. 우리 다 아는 사이였나요? 화영이 물었다. 정수가 대답했다. 50년 전에도 우린 라이벌이었죠. 화영 씨를 두고 공기가 팽팽해졌다. 6장 과거의 재현. 일주일 후 요양원은 술렁였다. 세 남자가 화영을 두고 경쟁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수는 매일 아침 화영에게 혈압을 체크해줬다. 건강 챙기세요. 약도 잘 드시고. 고마워요, 정수씨. 철민은 비싼 선물을 가져왔다. 화영 씨가 좋아하던 프랑스 향수. 기억나세요? 어머, 어떻게 기억해요? 태호는 시를 써서 낭독했다. 화영 씨에게 바치는 시입니다. 늦은 봄날의 여인. 화영은 감동했다. 아직도 글을 쓰시네요. 세 남자의 구애는 점점 치열해졌다. 7장 질투의 불꽃. 어느 날 저녁 정원. 정수가 화영과 산책하고 있었다. 철민이 나타났다. 화영 씨, 내일 시내 나가실래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 내일은 제가 화영 씨랑 약속이 있어요. 정수가 끼어들었다. 무슨 약속? 병원 검진이요. 제가 모시고 갈 거예요. 병원이면 제가 더 적임자 아닌가요? 전 의사인데. 두 남자가 으르렁거렸다. 화영이 웃었다. 두 분 다 고마워요. 근데 내일은 태호 씨랑 도서관 가기로 했어요. 두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날 밤 남자 휴게실. 야, 우리 이러지 말자. 70 넘어서 뭐 하는 거야? 정수가 말했다. 철민이 냉소했다. 70 넘었으면 뭐 어때? 가슴은 아직 뛰는데. 태호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화영 씨 입장도 생각해야죠.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공정하게 경쟁합시다. 화영 씨가 선택하게 하고. 세 남자는 악수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8장 화영의 비밀. 한 달 후 화영은 요양원 원장을 찾았다. 원장님, 제가 사실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시한부예요. 췌장암 사기. 원장은 충격을 받았다. 언제부터?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이제 3개월 남았대요. 그럼 세 분 어르신들은 아세요? 아니요. 모르죠.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화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는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내고 싶어요. 사랑받으면서. 하지만 그분들께 말씀하셔야. 안 돼요. 동정으로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화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9장 진실 혹은 거짓. 2주 후 화영이 쓰러졌다. 응급실로 실려갔다. 세 남자가 달려왔다. 화영 씨, 뭐라고 하던가요?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세 남자가 동시에 대답했다. 저요. 의사는 당황했다. 환자분, 췌장암 말기라고 들었는데요. 뭐라고? 세 남자는 충격에 빠졌다. 환자분이 말씀 안 하셨나요? 3개월 시한부라고. 정수가 비틀거렸다. 철민은 벽을 쳤다. 태호는 주저앉았다. 화영은 병실에서 눈을 떴다. 여기가. 세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의 눈은 붉었다. 왜? 말 안 했어요?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화영은 웃었다. 미안해요. 말하면
동정받을 것 같아서. 동정이라니. 우린 당신을 사랑하는데. 철민이 소리쳤다.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화영이 조용히 물었다. 10장 고백. 그날 밤 네 사람은 병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화영이 먼저 말했다. 사실 전 세 분 모두를 사랑했어요. 50년 전에도 새 남자가 놀라 그녀를 봤다. 정수 씨는 다정했어요. 아플 때마다 돌봐주고 제 손을 잡아주고. 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철민 씨는 열정적이었어요. 거칠지만 진심이었죠. 제 꿈을 지지해줬어요. 철민은 고개를 숙였다. 태호 씨는 제 영혼의 동반자였어요. 대화할 때마다 행복했어요. 태호도 울었다. 하지만 전 선택할 수 없었어요. 누구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두 사람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선택 안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연기를 선택했죠. 그게 제 도피처였어요. 화영은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와서 후회해요.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한 것. 정수가 화영의 손을 잡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럼 그 3개월을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넷이 함께. 11장 네 사람의 사랑. 다음 날부터 기묘한 일이 시작됐다. 새 남자가 화영을 공동으로 돌보기 시작한 것이다. 아침은 정수가 약을 챙기고, 점심은 철민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저녁은 태호가 책을 읽어줬다. 이게 뭐야? 우리. 철민이 웃었다. 폴리아모리? 70대에? 태호도 웃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정수가 말했다. 화영은 행복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 요양원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네 사람 무슨 관계야? 글쎄, 이상하긴 한데 행복해 보이긴 해. 12장 숨겨진 과거. 어느 날 화영이 옛날 사진을 꺼냈다. 이거 50년 전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젊은 화영과 새 남자가 함께 있었다. 이거. 정수가 놀랐다. 우리 넷이 함께 찍은 사진이네. 맞아요. 1974년 여름, 제 첫 영화 촬영장에서 사진 속 네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우린 이미 함께였던 거네요. 태호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왜 헤어졌을까요? 화영이 답했다. 제가 두려웠어요. 이 행복이 깨질까봐. 그래서 먼저 깨버린 거예요? 네. 철민이 사진을 쓰다듬었다. 바보 같은 선택이었네요. 우리 모두. 요양원의 기자가 찾아왔다. 전설의 배우 이화영. 요양원에서 새 남자와 열애. 기사가 나갔다. 난리가 났다. 화영의 예팬들, 새 남자의 자식들, 요양원 이사회. 품위를 지켜주세요.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하지만 네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사랑인데 뭐가 문제죠? 철민이 기자들에게 당당하게 말했다. 70살이면 사랑하면 안 되나요? 정수도 말했다. 우린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 거예요. 태호가 마무리했다. 기사는 더 커졌다. 하지만 여론은 둘로 나뉘었다. 비난하는 사람들과 응원하는 사람들. 저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니 아름답다.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줬다. 14장 화영의 선택. 2개월 후 화영의 상태가 악화됐다.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했다. 새 남자는 교대로 그녀 곁을 지켰다. 화영씨. 정수가 울었다. 울지 마세요. 전 행복해요. 우리 이제 뭐해요? 당신 없이 계속 살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화영은 새 남자의 손을 잡았다. 약속해요. 제가 떠나도 셋이 친구로 남는 거 약속할게요. 새 남자가 동시에 대답했다. 그리고 화영이 각자에게 봉투를 건넸다. 제가 떠난 후에 읽어요. 15장 마지막 날. 일주일 후 화영은 마지막 소원을 말했다. 우리 넷이 50년 전 그곳에 가고 싶어요. 새 남자는 화영을 휠체어에 태우고 그곳으로 갔다. 1974년 화영의 첫 영화 촬영지였던 남산타워. 여기 기억나요? 물론이죠.
여기서 당신이 처음 연기하는 걸 봤어요. 정수가 말했다. 여기서 당신이 첫 스폰을 받았죠. 내가 준. 철민이 웃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태호가 추억했다. 화영은 눈을 감았다. 행복했어요. 정말로. 해가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제대로. 약속이에요. 새 남자가 대답했다. 그날 밤 화영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새 남자의 품에서. 종장 편지. 장례식 후 새 남자는 화영의 편지를 열었다. 정수에게. 당신의 다정함이 제 삶을 따뜻하게 했어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당신은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니까요. 고마웠어요. 나의 의사 선생님. 정수는 울었다. 철민에게. 당신의 열정이 제 꿈을 지켜줬어요.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요. 자식들과도 화해하고요. 고마웠어요. 나의 후원자. 철민도 울었다. 태호에게. 당신과의 대화가 제 영혼을 풍요롭게 했어요. 계속 글을 쓰세요.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 쓰세요. 우리 이야기를요. 고마웠어요. 나의 뮤즈. 태호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황혼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세 분 모두에게. 전 세 분 모두를 똑같이 사랑했어요. 누구 하나 더 덜이 아니라. 그게 이상한 사랑일까요? 아니요. 사랑의 정답은 없어요. 제가 떠난 후에도 셋이 친구로 남아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사랑했어요. 평생. 마이너스 화영. 에필로그 1년 후. 새 남자는 여전히 실버힐스 요양원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산다. 같은 층, 옆방끼리. 아침마다 화영의 사진 앞에 꽃을 바친다. 그리고 함께 산책한다. 화영이가 보면 웃겠다. 우리 셋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 그러게. 50년 전엔 원수였는데. 사랑 때문에 싸웠지만 사랑 때문에 친구가 됐네. 새 남자는 웃었다. 요양원 사람들은 그들을 삼총사라고 불렀다. 어느 날 새로운 여성 입주자가 왔다. 젊고 아름다운 68세 여성. 간호사가 농담했다. 세 분 또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새 남자는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린 이미 사랑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을. 그들은 화영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화영은 여전히 아름답게 웃고 있었다. 에필로그 이태호의 책 출간. 1년 후 태호가 쓴 책 황혼의 사랑이 출간되었다. 네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책.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60대, 70대 독자들이 열광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줬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책의 마지막 문장.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사랑은 숫자를 묻지 않는다. 사랑은 오직 가슴이 뛰는지만 묻는다. 그리고 우리는 대답했다. 네, 아직도 뜁니다. 라고. 최종장 10년 후. 82세가 된 정수, 83세의 철민, 81세의 태호. 세 사람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지만 서로 의지하며 산다. 매년 화영의 기일에는 남산타워에 간다. 휠체어에 앉아서라도. 화영아, 우리 아직도 잘 살고 있어. 너 덕분에 친구를 얻었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새 남자는 석양을 바라본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 50년 전 화영이 사랑했던 그 풍경.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자. 바람이 분다. 마치 화영이 대답하는 것처럼. 네, 꼭 다시 만나요. 사랑하는 나의 새 남자. 마이너스 진짜 끝 마이너스. 후기. 이 이야기는 사랑에 나이 제한이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70대에도 가슴은 뜁니다. 80대에도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한다는 규칙 따위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화영은 새 남자를 모두 사랑했고 새 남자도 화영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정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입니다.
요양원의 세 남자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랑도 좋고 우정도 좋습니다. 황혼에도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메시지.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가슴이 뛴다면 시작하세요. 마이너스 이화영의 마지막 일기에서 마이너스 70살에 사랑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72살에 사랑받으며 떠납니다. 후회 없습니다. 다음 생에 또